자,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벽타기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또 주제를 탐험을 해봐야 될까요? 예, 요즘에 뭐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도중에 우상향 추세가 지속 중인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자, 안 좋은 시장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찾아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했습니다. 애니플러스인데요. 이렇게 우상향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상향이라는 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는 소리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령 애니플러스가 이런 구간에 이렇게 있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에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뭘까 보면은 이런 고점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서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이 한 번씩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겠구나. 물론 뭐 이제 차트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차트상으로 자리를 좀 잡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차트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바디라는 종목인데요. 자, 인바디라는 종목은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시장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지금 위쪽에 보면은 21,000원대에 이렇게 전고점이 있고요. 121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은 전고점과 121선이 겹쳐 있으면은 상당히 강력한 매물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선이 돌파되면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21,000원까지의 돌파 시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을 잡아가지고 21,0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고 또 돌파가 되면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매매들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종목은 네오캠바이오입니다. 네오캠바이오도 보면은 근래에 많이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약간 예외적인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갭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추세가 살아있다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지금 해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또 이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45,000원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뭐 시장 대비해 가지고 지금 강하고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보이고요.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형태입니다. 급등한 형태로 이렇게 지금 우상향 중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좁은 우상향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약간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우상향이 깨지면은 일단은 안 되겠죠. 이 좁은 우상향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다가 깨지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이고 밑에 채널까지 또 빠지게 되면은 또 매수를 해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에 이 큰 박스권 요 저항대를 돌파를 해냈고요. 요 저항대를 돌파를 해내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눌려준다면 좋겠네요. 아래쪽 채널까지 눌려준다면은 그 구간에서 다시 9,000원까지의 돌파 시도를 또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쪽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괜찮다가 요즘에 다시 눌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차트가 견조하게 우상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채널의 하단에 와 있죠. 그리고 이런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일단 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눌린 구간이다.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눌림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 또 이 종목도 이제 중국 관련주라면은 또 이제 참 좋은 여행도 중국 관련주죠. 여행주니까. 요즘에 여행주들이 대부분 이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오히려 양봉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 하단에서는 한번 잡아볼만 하죠. 오늘 아침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골라놨었으면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타점이 좀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은 좀 잡기가 좀 그렇죠. 좀 늘려준다면 좀 잡아야 되겠고. VC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다. 121선 돌파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죠. 121선이 돌파가 된다면은 또 한 차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잉글우드입니다. 이 종목도 아까 코스메가 코리아처럼 화장품 쪽이죠. 이 종목도 보면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채널이 안 깨진 상태에서 이 채널에 저점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또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잡기 힘들어요. 또 이제 빠져준다면은 좀 접근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에는 오히려 좀 약한 장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눈여겨봤다가 또 한번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종목들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벽타기 기술 들어가 볼 텐데요. 매매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오늘 이격도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매 타점 잡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격도에 대한 부분까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격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동평균선과 지금 주가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늘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탔다 또 내려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은 다시 거리가 좁혀지려고 하고요. 거리가 위쪽으로 멀어지면 또 거리가 또 좁혀지면서 또 하락을 하고 이게 주식의 주가의 흐름이죠. 자, 이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이제 이격도 60, 그러니까 결국에는 61선과의 거리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61선과의 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지금 까만 손으로 그어놓은 이 정도 되면은 고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또 저점이 나오고 합니다. 물론 위아래로 오지층들이 있고 또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외적인 현상도 발생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코스피는 61선 이격도가 이 정도 되면은 그럼 한 번씩 반등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거의 근접을 했죠. 한 번 정도 더 빠지게 되면은 이 밑으로 빠져버리겠네요. 그러면 이제 과매도권이고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싶은 생각은 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빠졌냐 안 빠졌느냐를 우리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빠졌네. 지금 이제 여기 제가 거놓은 게 이제 92.5 정도 되는데 92.5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격도 60이 그러면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이죠. 물론 꼭 빠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까지 빠지면은 많이 빠졌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목으로 보면은요. 이쪽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길게 놓고 한번 좀 볼게요. 길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도 어떤 채널을 위아래로 달리느냐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격도 지금 120으로 잡았습니다. 이격도를. 왜냐하면 실적 관련해 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정도에서 고점이 생기고 또 밑으로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또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러네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중기적으로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현재 상황에서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보시면은 이제 꼭 밑에까지 안 닿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또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삼으셔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이격도 121선 이격도 85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정말 꼭 사도 되는구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사도 되는 정도의 깊이로 하락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120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삼성전자가 과매수권이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이격도입니다. 종목마다 이격도 특성이 다르고요. 종목마다 중심이 되는 이동평균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종목마다 조금 연구는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격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잘 공부해 봐야겠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기수의 차트 벽타기였습니다.